고등 때 진짜 해설지 못 보면 아예 사교육을 도배해도 최상위권 명문대 절대 못 갑니다. 중학교 때 그 틀을 잡아주시면 고등 때는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사교육 도배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자원장입니다. 예비 중1을 위한 신학기 준비 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길었던 겨울방학 그리고 더 길었던 우리 초등 6년 끝나고 이제 중학생으로 들어가죠. 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님들 모두 다 이제 걱정과 기대가 상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비하면 학교 생활 되게 즐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미래도 잘 준비할 수 있게 깔끔한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자, 이 깔끔한 가이드와 함께 이번 학기 시작하시죠. 일단 초등과 다른 중등 알고 시작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부의 양과 질 당연히 초등보다는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무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거랑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등 과정은.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막 현행이라 학교 적응을 못했다 이런 케이스를 건너 들으시면서 걱정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잘못된 선행.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선행의 속도 밀어붙이기랑 양투하 이게 있었기 때문에 현행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부모님이 이거는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좀. 그리고 두 번째, 중등 내신과 수행평가 엄청 많지 않나? 이러고 걱정하시고 막 수행평가 못 챙겨서 점수 깎인 케이스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너무 챙길 게 많아서 정신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물론 사립초 출신들은 걱정이 없죠. 왜냐면 사립초는 더 많이 시키니까. 자, 근데 공립학교에서 우리 즐거운 초등생활을 보낸 친구들은 좀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되는 거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준비하는 연습 그것만 잘 시켜놓으면 학교 생활 충실도에 따라서 내신과 수행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은 일정 관리하는 연습. 초등 때까지는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걸로 아이들이 어떻게든 자 시간을 보내왔지만 중학교부터는 이제 진짜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단계씩 독립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둥지에서 떨궈내는 독립 말고 단계별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 관리부터 잡아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알림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 일정표 자 딱 사가지고 예쁘게 지금부터는 뭐 들으면 바로 쓰기 요런 거 잘 해주시고, 자 학교 갔다 와서 알림장이나 아니면 아이가 일정표 정리한 거 딱 열었는데 수행평가가 뭐 나왔다, 과제가 뭐 나왔다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건 학기 초에 하시면 좋습니다. 학기 초에 이걸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타이밍에 과제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배정해야 되는지를 딱 알 수 있게 돼요. 요거 도와주시는 거 앞에 초반 1, 2, 3주? 3주차 정도까지만 잘 해주셔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일정 관리 방식들을 배워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더 깊고 다양한 과목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데 학교 생활 충실도랑 그 강약 조절만 잘하면 사실 컨텐츠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 엄청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하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되게 엄청 깊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 시간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국영수가 너무 중요한데 은미체의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거나 막 그런 건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컨텐츠와 진도 나가는 걸 보시고 예습복습에 대한 테크닉을 잡아서 강약 조절을 해주신다면 이 더 깊고 다양한 과목들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요 능력이 있어야 고등생활도 잘할 수 있겠죠. 고등학생 1학년은 부모님이 이거 잡아주시는 게 진짜 힘듭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추가인데 친구 사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새로 만나게 되잖아요. 요런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자체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에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는지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뭐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고 이러길 바라시겠죠. 하지만 그게 부모님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강요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강요하는 게 좋지도 않고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한 친구들, 착한 친구 있고 못된 친구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
사회잖아요. 그 사회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좋은 걸 자기가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성장시키게 만드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육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실 거, 요거는 질문.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 궁금하잖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남자애들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툭툭 던지듯이 자꾸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정보량이 물론 남학생들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되겠지만 남학생들도 정보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받으신 다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신 부모님이 어떤 특정 친구를 만나거나 그 아이랑 이제 관계 맺음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등에서 잡아두면 고등까지 행복한 공부 루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컨텐츠를 공개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기획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루틴을 정말 잘 잡으시면 앞으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사교육비 최소 1,0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테크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습과 복습의 구체적인 방법 설정과 조정. 자, 실제로 우리가 예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하지만 예복습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고요. 그걸 실제로 시켜본 사람들은 더 드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실 예습복습 별로 한 적 없어. 맨날 시험 기간에 닥쳐서 했어. 그래서 사실 예습복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정해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현행 공부 잘 먹고 시험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맞는 예복습 기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상위권이랑 비상위권 친구들이 달라요. 상위권 친구, 이제 공부에 대한 센스나 뭐 요리도 이런 게 좀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요즘 평가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 상위권의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죠. 가능성에 있는 친구들은 좀 예복습의 범위를 항상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주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적게 나가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시 하나가 한 주 동안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가 좀 루즈해질 수 있어서 상위권 친구들은 범위를 넓게 공부시키는 게 좋고요. 예습할 때는 그 교과서로 개념 공부하고 자습서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예습해서 좀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 때는 중요한 내용 암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찍는 것까지 딱딱딱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아예 그 핵심 개념 되는 것들은 결국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암기하는 거, 그리고 암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평가 문제집까지 푸는 걸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즉, 상위권 친구들은 예복습으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풀이가 거의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신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에도 선행의 밸런스와 함께 내신 준비를 계속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위권 친구들, 이제 비상해야 되는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교 충실도 현행 잘해가지고 다지는 공부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요 친구들은 습관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도 새로운 곳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설정값을 잘 잡아주시면 아이들은 그대로 루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공부 루틴이잖아요. 루틴은 내가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몸에 배기면 계속 하게 되는 게 공부 루틴입니다.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기 너무 좋은 시기죠. 비상위권 친구들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냥 책가방 던지고 누우면 안 됩니다. 그 습관을 안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손발 씻고 나서 바로, 또는 주말 하루 끝나자마자 얘가 바로 뭐 학원을 간다 이래서 못 봐. 그러면 주말 하루를 정해놓고 예복습을 꼭 필수적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예습은 1회도, 그러니까 한번 교과서 진도 나갈 거 다음 주 분량 정도, 그리고 아니면 다음 시간 분량 정도, 매일 한다면 다음 시간 분량 정도가 될 거고요. 한 주 걸 한다면 다음 주 분량이 되겠죠. 뭐 영어 본문으로 치면 사실 한 절반 정도? 자, 한 본문의 절반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진 않습니다. 그 정도를 보는 거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번 보고 국영수사가 다 공통입니다. 모르는 단어 찾기. 수학마저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 또는 오늘 수업 듣고 온 이제 타이밍에 복습을 하잖아요. 자습서 내용으로
자수에 더 풍요롭게 이제 설명이 막 돼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플러스 알파들이 거기 막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쭉 읽으면서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요까지는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공부가 익숙해진 친구들은 자습서에 보면 문제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 진도 나간 범위만큼의 문제들 한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천 명에게 시켜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시험 준비 프로세스 형성. 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자,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적어도 1학년 내신 시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봤던 거랑은 좀 수준이 다르거든요. 5주 정도 전에는 주차별 플랜,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동안 무엇을 할지 플랜을 거창하게 짜보는 겁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시험 보는 과목들이 그리고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 어떻게 공부할지 단계별로 짜보는 거 같이. 자, 그리고 4주 너 짜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 전략적으로 같이 알려주시면서 짜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4주 동안 단계별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플랜을 짤 때 포인트 팁 중에 하나가 마지막 1주에는 많은 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플랜 짠다 이러면 플랜의 어떤 분량이나 양을 보면 4주차, D-3주차, 2주차, D-1주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 직전 주에는 과제랑 수행평가가 던져집니다. 안 했던 거, 쌓아놨던 거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1주 플랜을 오히려 가볍게 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주차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1주 플랜 이렇게 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킬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연습 시켜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요때 제가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게 학원에게 내신 대비를 그냥 던지시는 거. 그러면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 EN, 암기. 이게 공부의 메인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별 3개를 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중등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해서 고등학교 때 상위권 되고 명문대 가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되지 못하는 친구들의 극단적인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아직 쉬운 중1 컨텐츠도 내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히 문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 책들은 그림이 진짜 많잖아요. 그림 기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등 책들부터는 글씨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에 삶에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문자를 이해하는 습관, 문자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그게 진짜 공부다라는 컨셉을 머릿속으로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사교육,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는 것들은 다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그 자체를 읽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해되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그게 공부 끝이다, 이런 개념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이제 가면 중학교 컨텐츠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학원에서 설명 들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 듣는 걸로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 컨셉을 없애주셔야 돼요. 자, 문자로 이해, 설명, 기억 하는 게 공부의 완성, 끝이라는 걸 컨셉을 잡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 진도를 나갔어? 그럼 그 내용 내가 다시 읽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린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진짜 공부의 완성 세트거든요. 요 컨셉을 여러분이 중1 때 못 잡아주신다면 나중에는 자기가 시행착오를 엄청 겪으면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잡아주시는 게 저는 별 3개가 아니라 3,000개 정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직 중1 내용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문자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까지 세트를 봐주시기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거 정확히 해주신다면 뒤에 내용을 안 보셔도 돼요. 자, 하지만 4번 내용도 중요합니다. 4번 해설지 공부. 자, 제가 중학생들 지도 고등학생으로 올려서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완전히 자기주도 학습 스타일로 잘하게 되는 친구들은 요 틀을 빨리 잡아요. 근데 이게 1학년 때부터 잡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
그 중학교 책들은 초등학교랑 달라지기 때문에 해설지가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해설지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한번 열어서 보세요. 와, 이렇게 돼 있으면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되겠는데? 누가 설명해 줄 필요 없는데 여기 다 써 있잖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읽은 다음에 내 걸로 소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한 번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3월 초반까지는. 자, 그래서 고등 때 진짜 해설지 못 보면 아예 사교육을 도배해도 최상위권 명문대 절대 못 갑니다. 중학교 때 그 틀을 잡아주시면 고등 때는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사교육 도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초등은 좀만 봐도 제대로 본다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죠. 중등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세요. 그 대신 틀린다면 그냥 다시 풀어 이게 아니라 해설지를 분석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그걸 끄집어내고 해설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엄마 나 학원 다닐 필요 없는데? 과외할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를 지 입으로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등에 못하면 고등학교 때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해설지 공부 스타팅 꼭 끊어주세요. 자, 공부 루틴 제가 꽉 잡아드렸으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자, 이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생활입니다. 생활도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아이들은 뭔가 말랑말랑해서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로는 사람 안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 변화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자, 생활 루틴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선행이나 아니면 뭐 로드맵 부모님들 이런 거 막 의대 로드맵 이런 거 꽂혀 있으시잖아요. 이딴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생활 루틴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 명상과 구호입니다. 명상 너무 거창한 명상 말고요. 그냥 아침에 앉아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차분히 앉아서 그냥 앞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는 거. 부모님도 명상하고 싶으시잖아요. 같이 앉아서 길게는 못하니까 우리 바쁜 현대인 3분에서 5분만. 지금 시기 아니면 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그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중1. 이때 잘 설정해 주시면 이 아이는 평생 아침마다 3분에서 5분을 명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호. 이 구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불의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얘는 일상을 할 때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죠. 같이 아이랑 적어보세요. 근데 아이도 그게 원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를 정해보시고 정한 거 한 5문장에서 10문장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학교 가기 직전에 신발 신으면서 그거 딱 외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성공한 분들은 되게 많이 해요. 자, 저는 출근해서 이미 차를 타고 오면서 아직 아이가 애기기 때문에 근데 좀 크면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애기기 때문에 차에서 저는 그거를 혼자서 되게 많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완성형의 인간이라는 건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자,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계속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외쳐서. 그 연습을 시켜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독서랑 산책 30분. 따뜻한 봄날이잖아요. 중간 시험 기간 들어가거나 이러면 못합니다. 3월달에 요거 하실 수 있으면 계속 하실 수 있고요. 3월달에 못하면 나중에는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3월달 초반이니까 자, 초반만 하고 말으셔도 돼요. 그래도 하는 건 의미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다 귀가한 다음에 같이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 핸드폰 들고 있죠. 그 시간에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디지털 디톡스 시간, 방학 때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못했던 거 학기 시작해보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 꼭 될 때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채워놓으시고 같이 또는 산책 나가는 것도 좋아요. 독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느냐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산책 30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결정을 해주지 말라고 했죠. 근데 좋은 질문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산책할 때 부모님들의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 만났던 친구들, 멀리했던 친구들 이런 스토리들을 이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산책 나갈 때 핸드폰은 치우셔야 됩니다. 자, 뭐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쵸? 들고 가면 각자 이거 보면서 산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거 치우고 같이 가서 그 핸드폰이 없으면 갑자기 뭔가 그 멍해져요. 그때 그냥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아이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삶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플랜 짜는 거. 이거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일요일 날 저는 시점을 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흐지부지하면 한 3월달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뭘 하지도 않은데 제대로 반성도 없고 정리도 없어. 그래서 일요일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마다 한 주를 부모님도 같이 옆에서 정리하시면 진짜 최고죠. 같이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아니면 집안일 할 때 어떤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했는데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주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 주 플랜을 짜는 시간을 일요일 저녁에 루틴하게, 그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길면 좋겠지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만이라도 요거 해주시면 좋은 생활의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꼭 공부 내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아이가 충분히 잘 그 예비 중일 정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예방접종. 오늘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자, 공부 예방접종. 자, 여러분의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드릴. 자, 공부 예방접종.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아이가 스카이 뭐 의대 갈 수 있을까? 자, 요거 결정해주는 중요한 예방접종. 공부 예방접종. 요거 딱 주사 맞추시면 자, 충분히 우리 아이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과서 받으셨잖아요. 교과서 안 받으셨으면 자습서 빨리 구매하세요. 자, 자습서는 지금 시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습서 보시면 교과서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교과서 난이도 점검 앤 이해도 확인이 뭐냐면 아이랑 교과서 하나씩 다 열어서 보세요. 역사 교과서도 열어서 보고 국어 교과서도 열어서 보면서 작품이 몇 개 있는지 책 전체에서 목차 보면은 작품 어디 있는지 문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중1 교과서 아직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들 열어서 그리고 챕터 이제 한두 개 좀 뭐 사회다 이러면 우리 아이가 사회인들 했어 그러면 사회 챕터 중에서 뭐 법이나 경제 이런 거 관련된 거 챕터 펼쳐가지고 그거 적어도 한두 페이지 정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면서 아 요런 거는 단어만 알면 애가 이해할 수 있겠다. 요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요런 이거 보면 우리 아이는 그냥 다 되겠는데? 이런 걸 좀 구분해 주시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막연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열어서 보면 수업을 꼭 들어야지만 컨텐츠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내 걸로 체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교과서 열어서 적어도 한 학기 분량 쭉 스킵하면서 그리고 한두 페이지는 좀 깊게 보세요. 그리고 자습서 보시면 설명도 요즘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굳이 내가 내신 대비한다고 학원과 과외를 도배할 필요는 없구나. 이걸 부모님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학원 도배는 당연히 시간과 돈 모두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파악하시는 기준 잡기. 그리고 아이도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교과서 열어서 보니까 미리 수업 듣지 않아도 요 내용들 보니까 재밌네.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수업 들을 때 더 심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출제 포인트나 아니면 이 내용과 연결된 다른 얘기들을 해주면서 풍요롭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난이도 점검하고 이해도 확인하는 거 요거 꼭 전과목 다 열어서 보신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대로 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좀 길게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3시간 그걸 쓰시는 게 저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방접종 한 번만 하시면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리고 준비물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신 분들이 있죠. 자, 지금이라도 너무 과도한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와, 가방 보면 엄청난 게 막 뭐가 다 들어있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문제집도 막 풀세트 다 사놓고 자, 과도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아예 준비를 안 하신 분들 중간에 제가 최적화된 지점을 잡아드릴게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볼지 안 볼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중학교 자습서랑 평가 문제 통합본도 있어요. 과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 출판사 근처에 있는 서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추가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구매하지 않으신 걸 추천드릴게요. 뭐 체크 올백 막 이런 내신형 추가 문제집 있잖아요. 부모님 학기 초에 그거 다 싸놓고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굳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요건 내신 준비 그 D-5주 때 전략 짜서 4주짜리 전략 짤 때 있죠.
필요하면 그때 사셔도 돼요. 자, 그 서점에서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사이트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중학생인데 중학 EBS 아이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내신 강의들도 다 들어있어요. 자, 티칭은 지금 온라인으로 무료로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무슨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중학 EBS 뒤져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 EBS 필수, 아이디도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 중학생이어도 우리 아이가 의대 스카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행을 이미 시켰거나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고등 EBS 아이도 필수입니다. 가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도움될 자료들을 쏙쏙쏙 그것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이거랑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학교 내신은 전교 1등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컨텐츠 다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강남인강, 강남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닙니다. 강남인강이 중등, 고등 파트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인강은 좀 좋은 문제집들을 가지고 만든 강의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강남인강 진짜 싸요. 이거 그냥 가입하세요. 자, 이거 얼마 안 합니다. 1년 회원권 얼마 안 해서 퀄리티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 필수. 그리고 족보닷컴은 유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 학군지다 아니면 우리 아이 근처에 그 공부를 시킬 때 자료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알아두셨다가 내신 때는 그 코인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부분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개 한 개가 좀 비싸요,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건 되게 잘하는데 고난도 내신형 문제를 좀 못 푸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그 시험 대비 기출 유형을 좀 연습시키고 싶어? 그런 것만 다운 몇 개 받아가지고 출력해 주시면 연습하기 되게 좋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최고. 족보닷컴, 그래서 아이디는 만들어두세요. 구매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신 코치도 아이디는 알아두시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부모님은 확인해 두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복잡해서 못 봐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알면 아이가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그걸 탁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이디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비번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그젠포유는 자, 모든 영어학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자, 영어학원 교재 보면 다 이그젠포유일 거예요, 사실. 근데 얘가 구독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구매는 못하는데 자, 아이디는 그냥 만들어 오시고 필요한 게 뭔지 보신 다음에 자, 우리 아이가 굳이 그 사교육 도배를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학교가 내신이 좀 난이도가 센 학군지 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그젠포에서 자료 출력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내신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사이트들과 정보들이 있겠죠.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니까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댓글에 같이 달아서 우리 정보 공유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밑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스터디 PT 온라인 클래스,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제가 만들어 온 거 아시죠? 자, 문해력 클래스, 영문법 클래스, 우리는 자잘한 거 안 칩니다. 정말 중요한 코어만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슈퍼엘리트 반부터 기초부터 만들어주는 코어반까지 아직 모집 중입니다. 010-8418-9311 여기로 문자, 전화는 저희가 못 받아요. 전화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브로셔나 이런 것들 영상 보내드리니까 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줬습니다. 이제 학기 스타팅하니까 뭐 문제집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고민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선행은 또 밸런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질문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 드리고 아마 그 3월 달에는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이 많으면 또 제가 재밌게 학부모 교육 고민 상담소 적어도 3월 달 동안은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제가 또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 때는 주 7일 특강 때문에 달리느라 영상을 열심히 못 찍었는데 학기 중에는 부모님이 그 아이 학교 보내고 시간 있는 거랑 비슷하게 저도 여유가 약간 생기기 때문에 영상 좀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학기 중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한 대치동 자원장 020202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학기 생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